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기아가 2020년 4세대 카니발을 선보인 이후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적용입니다. 기존 2.2 디젤 그리고 3.5 가솔린 두 가지에서 세 번째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2.2 디젤의 가장 큰 불만, 이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나 여러 가지로 좋았지만 배기량에 따른 세금 문제 그리고 아주 낮은 연비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주행이 많고 진동 및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가 소렌토나 K8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내연기관이 들어가지만 전기 모터는 조금 다릅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수출용 모델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 K8 혹은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한층 더 높은 출력과 토크를 갖추고 있는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2톤이 넘는 공차 중량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고속주행 혹은 오르막이나 연속된 곡선 이후 탈출 구간에서 이 차량의 성능이 온전히 발휘되고 보다 나은 연비를 갖추기 위해서 한층 더 강력한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이 전면부의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 부분일 텐데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형으로 바뀌면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부분과 더불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4세대 카니발이 한층 더 SUV스러운 강인한 느낌을 갖췄지만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조금 더 깔끔하고 섬세한 느낌을 더해준 것 같아요. 더불어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하단부에 이 크롬 부분 조금 다른 패턴이 들어갑니다. 전면부의 헤드라이트와 라이터 그릴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아랫부분의 범퍼 부위도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미니밴보다는 SUV에 조금 더 가까운 강인한 인상을 갖췄지만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라이터 그릴과 범퍼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섬세하고 깔끔한 느낌을 많이 더한 것 같아요. 사실 측면부에서는 뭐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서 이 유일하게 바뀐 부분을 꼽자면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19인치 휠의 디자인은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18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새롭게 적용되고 지금 여기 전시된 차량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지로 보시면 18인치에 대한 휠 그리고 19인치에 대한 휠이 디자인이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모던한 느낌 깔끔해진 느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C필러, 사이드 스텝, 요 하단부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크게 눈에 띄도록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이드 미러 커버 등의 차별화를 뒀다고 하는데 그래비티 모델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전면부에 이어서 후면부의 디자인 변화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단부 리어 스포일러가 바뀌었고 그 아래로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리어 램프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 두 가지의 통일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세로형 리어 램프 외에도 주간주행등과 더불어서 요 인상이 많이 바뀐 것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인 것 같고 이 면 부분도 조금 더 광활하게 바뀌었는데 상단부에 있던 번호판의 위치를 하단부로 옮기고 조금 더 평면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으로 배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테일게이트의 디자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 하단부 범퍼도 조금 더 바뀌었는데요. 이전 모델에 비교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 전반적인 후면부의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나 큰 변화는 없어요. 2열에서 카니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카니발이 IIHS 충돌 안전평가에서 이 60km 측면 추돌 시 이 2열 의자가 탈거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판매된 모델에 대해서 이 레일에 대한 보강 패치를 추가하는 무상 수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레일이 장착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기존의 레일에서 보강 패치가 추가되는 그러한 현상만 있을 뿐 새로운 레일이 장착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아차 입장에서는 보강 패치를 추가함으로써 이 안전 충돌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완전히 새로운 안전한 레일을 신형 모델부터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외관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느껴지진 않아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커브드 형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아래 앰비어트 라이트가 크래시 패드 부분까지 확장되어 있을 뿐 전반적인 디자인의 구성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완성도보다는 실내 공간에 대한 요용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와 함께 이번 시간 신형 카니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전후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략히 신형 카니발을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이 시승기를 통해서 신형 카니발의 변화된 부분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주행 성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이었습니다.